이번 시간에는 갑상샘 장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기능을 보면 갑상샘은 갑상선이라고도 하죠. 이제 임상에 나가시면은 갑상샘이라고 얘기하는 의료진은 없어요. 하지만 교재에서는 갑상샘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도 갑상샘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은 갑상샘과 갑상선이 같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 갑상샘은 신체 내 내분비샘 중 가장 큰 샘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정상 성인에서 약 한 15에서 30g 정도입니다. 얇은 결합 조직에 막으로 쌓여 있고, 중앙에 있는 이스무스를 중심으로 협부거든요. 이 협부를 중심으로 양측 옆으로 연결되어서 H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옆은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엽은 follicle, 여포로 불리는 다소의 작은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포 속에는 요오드를 포함한 콜로이드 형태, 교실 형태죠. 사이로글로불린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티록신, T4, 3요오드 타이로닌, 트리아이오도 사이로닌, T3죠. 이런 호르몬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갑상샘에는 호르몬을 형성하는 두 가지 형태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follicular cell, 여포세포, 다른 하나는 parafollicular cell, 여포 주위 세포입니다. 여포세포에서는 요오드가 포함된 티록신과 3요오드 타이로닌을 분비하고, 여포 주위 세포에서는 요오드가 포함되지 않은 타이로칼시토닌을 분비합니다. 갑상샘의 분비 기전을 보면은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국 방출 호르몬, 타이로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해서 TRH죠.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요. TSH. 이 호르몬이 다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그리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혈액 내에 티록신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TRH하고 TSH의 분비는 어떻게 될까요? 억제되죠. 다시 혈청 내 티록신 양을 감소하게 되어서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 기전에 의해서 혈액 내 호르몬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티록신은 단백질과 요오드의 섭취가 충분한 상태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 티록신의 분비는 많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티록신 형성은 생리적,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장기간 추위에 노출될 때 증가하죠. 반면에 티록신은 갑상샘종을 형성하는 시기, 약물의 과잉 섭취, 장기간 열에 노출될 때 생성이 억제됩니다. 티록신은 혈액 내에서 혈정 단백인 티록신 결합 글로불린, 사이록신 혹은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해서 TBG하고 커넥트, 결합되어서 운반이 되죠. 티록신의 주 역할은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대사를 조절하면 신체와 정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 및 비타민 요구량을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조절하면서 생식에 관여하죠.
T3, T4를 비교하면 T3는 T4보다 작용 효과가 5배 정도 강해요. 그 대신 강하고 빠르지만 작용 시간은 T4보다는 짧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 자, 갑상샘의 주요 기능 보세요. 성장 발달, 성장 호르몬의 생산, 골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고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성숙을 도모하죠. 심혈관 작용, 심장과 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인체 조직에서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신진대사작용, 뇌나 고환, 비장을 제외한 인체 조직 세포에서 산소를 소모하면서 열 생산을 증가시키고 모든 세포의 대사율을 조절하죠. 영양소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비타민 대사를 하는데,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포도당과 갈락토스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간에서 당 분해 작용, 글리코라이시스를 증가시킵니다. 포도당 신생작용이라고 해서 글루코네오제니시스, 세포의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키죠.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합성과 콜레스테롤 분해 기전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유리지방산의 방출을 자극하고 장에서 바이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면서 간에서 카로티는 바이타민 A로 전환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이렇게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갑상샘은 인체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스트라라는 하나의 그 조직이 있다면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판스를 하고 지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너무도 삶의 질이 떨어짐을 겪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샘 질환의 건강 사정을 할 때 첫 번째, 건강력. 모든 신체 조직에 관여하니까 장의 증상과 징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력을 볼 때 거주지하고 갑상샘종 유발물질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에 어떤 내분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입원 경험,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특히 목 부위의 방사선요법을 하신 분들, 그러한 패스트 히스토리를 꼭 조사하셔야 됩니다. 뇌수술 또는 두부 손상은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변화를 초래해서 2차적으로 갑상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 보면은 한약, 식사 대용품, 호르몬 보충제 복용과 투약 이유, 용량, 복용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자, 우리가 바디 이그잼 신체 검진을 할 때 그 건강 사정에서 배우셨죠? 크기, 모양, 또 대칭, 시메트리 상태를 관찰을 해야 돼요. 압통이나 결절 등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갑상샘을 촉진을 하는데,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갑상샘 협부를 중심부에서 만진 후 약 1cm 아래 갑상샘 연결 부위를 촉진을 합니다. 임상 진단 검사를 보면은 첫 번째가 티록신과 3요오드 타이로닌 측정,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사성 요오드 흡수와 배설 검사, 그리고 TRH 자극 검사, TSH 자극 검사, T3 억제 검사, 그리고 기타 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고시가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티록신과 3요오드 타이로닌을 측정을 할 때 방사성 면역 분석에 의해서 T3, T4의 혈액 내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혈액 중에서 혈장 단백과 결합된 상태의 호르몬도 있고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호르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T4의 75% 갑상샘 호르몬이 결합하는 혈장 단백을 보면 T4의 75%, T3의 60%가 티록신 결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나머지는 알부민이나 티록신 결합 프리 알부민과 결합하여서 운반이 되는데 T4 측정은 혈장 단백과 결합한 T4와 결합하지 않은 T4를 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합한 혈장 단백과 결합한 T4, 결합하지 않은 T4를 합한 것이 T4의 검사 결과입니다. 혈중 T4의 정상 범위가 4.5에서 11 나노그램, T3는 80에서 200, 혈장 단백과 결합하지 않은 T4라고 해서 자유로운 T4, free T4라고 하죠. 0.6에서 1.6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입니다. 두 번째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검사인데 TSH 농도가 언제 상승이 될까요? 갑상샘 저하층에서 상승이 되죠. 순환 티록신 호르몬량이 낮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TSH 분비로 갑상샘을 자극하려는 회환 조절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환자의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TSH 수준이 낮으면 갑상샘 저하증의 원인은 갑상샘 자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뇌하수체의 이상 때문이죠. 그 다음에 RAIU 검사라고 해서 임상에서는 RAIU 검사라고도 하는데 Radioactive Iodine Uptake and Excretion Test라고 해서 방사성 요오드 흡수 배설 검사라고 해요. 이거는 갑상샘의 펑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아이오다인 131이에요. 신체는 방사성 요오드와 비방사성 요오드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상샘은 방사성 요오드 아이오다인 131을 흡수해서 일반 요오드가 흡수되고 배설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다인 131의 투여 후 갑상샘에 농축된 방사성 요오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신틸레이터라고 해서 그거로 측정을 하고 배설되는 방사성 요오드는 어디에서 측정할까요? 소변 배설량으로 검사실에서 측정을 합니다. 네 번째가 TRH 자극 검사죠. 시상하부에서 유리되고 뇌하수체에서 TSH의 유리를 자극하는 TRH, 타이로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정맥내로 줍니다. 그러면 이 TRH 주사 후 TSH 양이 증가하게 되면 뇌하수체는 정상이지만 TSH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갑상샘 항진증이거나 뇌하수체 질병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TSH 자극 검사.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티드 호르몬 검사라고 해서 기저치, 그러니까 베이살 레벨을 보는 거거든요. 방사성 요오드 흡수 검사를 한 후에 TSH 10 인터내셔널 유니트
IU를 3일간 근육 주사를 하고 나서 다시 방사성 요오드 흡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TSH를 투여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저치보다 10% 증가하겠죠. 원발성 갑상샘 저하인 경우에는 TSH를 투여하여도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발성 갑상샘 저하증인 경우에는 TSH를 투여하면 기저치보다 증가하죠. 여섯 번째, T3 억제 검사. 갑상샘 호르몬을 과잉 투여하면 뇌하수에서 TSH 분비가 억제되죠. 이 상태에서 갑상샘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T3 억제 검사입니다. 라이유를 한 후 매일 T3 75 마이크로그램을 8일간 투여하고 그 후 방사성 요오드 흡수 검사를 하는 건데, 정상 반응은 기저치의 2분의 1 정도가 감소되지만 갑상샘 항진 시에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치는 24에서 3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상샘 스캔 검사 혹은 초음파, 그 다음에 암이 의심된다, CT, 암이 전체에 퍼졌을까 보면은 MRI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 갑상선에다가 니들을 꽂아갖고 주사기로 아스피레이션, 흡인을 해서 그 흡인액을 생검하는 거죠. 이 침흡인 생검을 실시하고 또 사이톨로지, 세포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종양을 진단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